네, 안녕하세요.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무입니다. 오늘 날씨가 햇볕이 좋아서 모처럼 또 밖에 나왔습니다. 앞전에 복숭아 가지를 잘랐던 것들을 이렇게 잘 모아놨죠. 이걸 이제 분쇄기가 있으면 분쇄해서 퇴비로 이렇게 깔아주면 좋을 텐데 분쇄기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지금 일단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가지들을 보니까 그래도 가지들이 정리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또 이렇게 저쪽 이렇게 주지가 4개를 두고 이렇게 꽃눈들이 결과지라 가죠. 결과지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더 커지겠죠. 여기 이 가지가 이렇게 더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가지들이, 이 나무들이 한 올해 3년째 됐으니까 4, 5년 되면 더 성장할 것입니다. 아이고, 저 개는 계속 짖네요. 이런 식으로 결과지들이 이렇게 꽃눈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쪽 가지는 이렇게, 또 저쪽 가지는 저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강도, 잘못된 기강도 잡으려면 정확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서 매를 때릴 것은 때리고 잘못된 것은 뜯어 고칠 줄 아는 그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손도 못 대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다가는 이제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그 전체 몸까지도 이제 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지도자는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결단 못 내리다가 이제 국민들 다 망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시기와 때, 그래서 공자께서도 때를 중요시 여겼죠. 따뜻한 우리 아버지 묘소, 부모님 묘소에 있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앉아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모처럼 여기 앉아 있네요. 바람이 항상 좋아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폭풍을 맞아서 여기 앉아 있으면 따뜻한 양달령입니다. 옛날에 그 서울대 풍수지리학과 최창조 교수가 개성에 있는 왕건의 무덤을 보고 조그만한 산자락에 왕건의 무덤이 있지만 명당이다. 햇빛이 잘 들고 조선 풍수, 조선에 뭘 하겠습니까? 그거 조선 민간, 조선의 서민들의 풍수, 그것은 따뜻한 양달령. 어디 가서 명산에 좋은 그 기국을 잘 갖춘 좌청룡, 우백호, 주산, 배산 완벽하게 갖춘 그런 명당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그래서 논에 가고 밭에 가고 이런 조그마한 언덕에 양달진 곳이 명당이다. 참 그런 풍수를 이야기했던 최창조 교수가 생각납니다. 그냥 따뜻하고 조용한 양달역이면 명당이죠. 집도 그런 자리에 짓고, 또 그런 자리에 또 겨울에 풀이 또 잘 나요. 겨울에 계속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 근데 응달지고 부모 묘소로 응달리고 물이 찔컥하고 추운 곳에다 그 묘자리를 잡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꽁이 따뜻하다고 몸을 풀고 둥지를 트는 것이 명당이고, 예? 살쾡이나 오소리가.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도 그 마을의 형도, 어떤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덤 쓸 곳이 없어서 겨울에 문중산에 제일 끝자락에 가서 보니까, 거기를 보니까 오소리가 새끼를 낳고 있더라, 나는 곳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에다 무덤을 쓰고 100억대의 부자가 되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대요. 즉시발복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가히 풍광을 보니까 그런 제복이 들어올 자리대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의 관상을 보면 돈은 있을 관상일 수도 있어. 눈이 조그만하고
통통하니까. 근데 그 돈을 맑은 선비처럼 세상을 위하여 쓸 관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것을 한번 맥히면 또 크게 무너져요. 예? 돈이란 것도 임자를 잘 만나서 크게 쓸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그 용도가 제대로 되는 거고. 응? 도둑놈이 돈 많으면 뭐도요. 강도가 나라를 가지니까 매일 싸움이나 하고 사람이나 때려 죽이고. 전두환이 같은 그런 파렴치한 양아치 칼제비도 누구 때문에 쓰러졌습니까? 박정철 열사 그 고문해서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느니. 타극이라는 시가, 조태일 시인의 타극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그 작은 걸로 무너집니다.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천하의 튼튼한 제국도 쥐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저께 그 방송 올렸잖아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 미국도 쥐새끼 한 마리 잘못 다스려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교상한 사건 하나가 큰 불로 번져서 제국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정치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을 옆에 끼고 정치를 하는데, 무당 점쟁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묘한 하늘의 조화, 운명의 조화를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면 만년 수행을 한 천하 도인도 못 알아보는데 그 점쟁이 한갓 술사 수준에서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여기 따뜻한 곳에 앉아 있으니까 옛날 이야기 한 소절이 생각나네요. 당나귀를 끌고 짐 수레를 끌고 다녔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하고 당나귀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겨울날 미끄럽고 추운 이런 날에도 짐수레꾼은 당나귀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죠. 짐을 실어다 주고 돈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업이니까. 가을에는 일이 많았겠죠. 변화, 또 봄에도 또 보리가 수확되면 실어다 줘야 되니까 먼 길과 짐, 당나귀. 근데 어느 날 어때요? 이런 날씨 좋은 날 길을 가다가 아마 이런 데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당나귀하고 둘이. 그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 지상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 나귀도 저렇게 인연이 돼서 30-40년 함께 동고동락하고 진창길, 자갈길, 산길, 숱한 길을 다니면서 늙었는데, 같이 앉아서 늙은 당나귀와 이제 저승길, 염라대왕 앞으로 갈 길이 가까워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겠죠. 반추해 봤겠죠,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당나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귀야, 너는 오르막길이 좋았냐, 내리막길이 좋더냐 하고 물어봤다고 해요. 당나귀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는 오르막길도 싫고 내리막길도 싫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대답했다 그죠. 과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내리막길이 얼마나 좋은가. 돈 많고 지위 높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고통 없이 털레 짐 수레의 무게에 따라서 조절만 하고 잘하고 가면 좋을 텐데 왜 이 당나귀는 내리막길도 싫다고 했을까? 물론 오르막길이야 싫겠죠. 숨이 턱턱 막히고 또 자갈길, 돌길, 진창길, 그걸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힘이 붙이겠죠. 그리고 채찍은 뭐 안 간다고 주인께서 채찍을 등허리에 갈게 되고 이중 고통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어찌하여 너는 오르막길도 싫고 내리막길도 싫으냐, 그럼 어떤 길이 좋으냐 그랬더니 어떤 길이 좋다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당나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죠. 나는 오르막길도 싫고 내리막길도 싫고 평평한 길이 제일 좋습니다, 주인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당나귀의 이야기를 듣고 한순간 깨달음이 왔죠. 그렇구나.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라 치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고, 이 변화무쌍한 경랑하는 파도와 같은 것,
파도 타기 같은 인생,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던 거. 구비구비 생로병사 십이애환 희노애락.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슬픔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또 탄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태극이나 무국의 삶의 반대의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단지 상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 평생 짐수레꾼으로 짐 수레를 끄는 당나귀로 살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랬다고 그러죠. 평평한 길. 모든 인간은 부자도 싫고 배고픔도 싫고 그저 하루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굶지 않고 사는 것. 마치 노자나 장자가 말했던 무의자연, 자연 속에서 살면서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때가 되면 살다가 그냥 자연 속에서 사라지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본 여인이나 남편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고 좋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공자께서 말했던 안빈낙도. 가난한 속에서도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경지. 그런 경지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 유튜브 옛날 이야기를 해도, 뭐 재미 위주로, 막, 흥미 위주로, 막, 감각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나는 못해요. 내가 어려서도 보면 코미디언들 나와가지고,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시절에 쓸개 빠진 코미디언들 나와갖고 맨 그 잔소리나 헛소리나, 쓸개 빠진 헛소리나 하면 나는 바로 틀어버렸어요. 저런 놈들이, 이게 3S라고 그러죠. 스크린. 뭐 매일 그 이승만 정권에서 정치가 흔들리면 3S 정책. 3S가 뭡니까? 처음에 스크린. 영화에서 뭐 연애해가지고 여자를 빨가벗겨서 연애사건. 그러면은 사람들이 데모지 않고 글이 다 빨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또 스포츠죠, 스포츠. 야구. 그래서 프로야구 만들고, 프로축구 만들고, 도박하고, 도박 뭐, 토토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기네, 지네 해서 그런 국제적인 뭐, 권투 같은 게임에 엄청난 도박사들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죠. 그래서 배구도 조작 사건이 일어나고, 스크린, 스포츠, 또 하나의 S는 뭐지? 섹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흥미 위주에 남발을 해서 인기를 끌어서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나 인생의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삶의 깊이를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그걸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째요? 머리 쓰는 거 싫어하고 암기만 하고, 아이고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하고,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어째요? 그런 쇼킹한 것,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스크린, 섹스, 스포츠 뭐 이런 속으로. 그래서 뭐 데모하면은 영화 극장에 여자의 나체 비슷한 것을 걸고, 그런 뭐 군사 독재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해 먹었죠. 근데 코미디언도 메인 그 지혜도 깊이 있는 지혜도 아닌 그 말단 먹기 농담이나 해가지고 사람을 웃기고 그런 잡소리나 하는 게 싫어요. 뭔가 인생을 살면서, 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애는 그냥 멍청하니 살다가 소비적이고 쾌락적인 삶만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우주의 섭리라든가 인간의 삶의 방법, 또 생의 이치들을 깊이 깨닫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생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겠습니까? 그냥 참새들은 알아요. 참새들은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좀 다른 새가 오면 어째요? 아, 저놈은 우리하고 틀리다. 그래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꼭 수준이 같은 참새들은 탱자까지 울타리 속에서 참새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남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산중에 호랑이도 잘못 민가에 가면 하찮은 개새끼한테 물어뜯길 수도 있고, 또 뭡니까? 한
바다에 집채만한 고래도 물길을 잘못 만나서 못 들어오면 땅강아지나 개미한테 물어뜯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동화 뭐 있잖아요. 백조로 태어나서 나게 되고 귀신하고. 근데 닭들은 모르죠. 같이 태어나서 걔를 막 우리하고 다르다고 놀려 먹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는 백조가 되고. 나 그것도 다 잊어먹었네. 머리가 안 좋아서 이제 다 잊어먹습니다. 그럼 백조로 만드는 것이나 닭으로 하찮은 닭이나 참새로 그 연작 길에 제비나 참새 수준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 큰 사람들은 호랑이의 기품을 갖고 천하를 굽어보지만 참새나 작은 그 좁쌀이나 훔치는 애들 그리고 하루를 잔쾌락으로 몇 푼 잔푼을 벌기 위해서 장난치고 산 사람들은 거의 제비나 연작 참새작 수준에 멈출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따뜻한 날에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당나귀와 수레를 끌던 할아버지 이야기. 평평한 것이 좋다. 근데 과연 그 평평할 평자가 그렇게 좋은 세계죠. 다 선비들은 뭘 바래요? 공평한 세계를 바라죠. 근데 선비들은 인생에서 높이 벼슬을 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가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죠. 주역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호수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마를 날이 있어요. 그렇게 깊이 마르면 또 어째요? 채워질 날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치를 잘 알았던 것 같아. 타노 스님 같은 경우도 저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 산에 눈도 다 녹아서 계속 비가 떨어지고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바다가 되고 바다는 다시 메꿔져갖고 산으로 되고. 근데 높은 산이 무너져서 자꾸 깎여지고 바다가 계속 메꿔지면 평평함을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평화의 세계. 너도 잘난 것도 아니고 너도 모질한 것도 아니고 서로 평등한 세계다. 공평한 세계. 그래서 선비들이 공평을 지향했던 것 같아요. 좋은 옷, 아름다운 옷도 입다 보면 해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좋은 옷을 입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자연의 섭리와 이치, 항상 꾸준하고 평안한 것을 바랐던 것들이 선비의 선비 정신의 지향점이 아닐까. 그래서 막 힘있다고 칼 들고 져서 버리고 약소민족 때려잡고 약한 사람들 칼 들고 빼앗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법관이네 경찰이네 해가지고 뇌물이나 뜯어내고 부정부패나 일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선비는 경계를 했죠. 청렴결백한 정신으로 항상 공평무사한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 고요하여 적정한 세계. 불교에서도 수행하면 어때요? 열반의 세계가 적정한 세계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근데 아이고 무슨 달콤한 쾌락이나 던져주고 슬금 헛소리나 했었고. 그래서 옛날에 그 정신 빠진 코미디언들 아무런 세상에 이치도 없는 그저 장난 말이나 일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순전히 그 무협지 같은 소설들이 무협지 같은 스토리들. 아이고 질렸어. 그걸 하루 종일 눈을 쳐박고 읽어도 그것은 그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 눈 뗀 순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근데 이 세상이 자본주의, 모든 것이 자본으로 결정되고 쾌락과 힘으로 파워로 결정된 이 세상에서, 감각으로 결정된 이 세상에서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늙어지죠. 할아버지 나귀꾼이 어때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가까워지죠. 당나귀하고 함께 살아왔지만 당나귀도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죠. 그때 이런 따뜻한 겨울날 양달역에 둘이 앉아서 그 참으로 큰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 스스로 묻고 답하는 그 대화 속에서 선문답이 된 거죠. 평생 수행을 한 스님이 함께 했던 도반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 아닙니까? 응? 나귀야, 나귀야. 너는 오르막길이 좋으냐, 내리막길이 좋으냐. 너하고 나하고도 헤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죽어 저승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평평한, 응? 평평한 길이 좋습니다라고 답했던 그 나귀의 경지, 인생의 경지. 응? 그래서 예 선비들은 부자도 지위 높음도 권력자도 다 그 사람들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화평하고 인자로운 사람, 바다처럼 고요한 사람을 항상 동경하고 사랑하고 수양을 해서 그 경지에 이를 것을 바랬죠. 그래서 그 짐꾼 할아버지와 수레 끄는 나귀의 선문답, 그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리막길이 좋다고 생각했겠죠. 오르막길을 누가 좋아해요? 고통의 길인데. 그러나 예수나 석가나 수행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응? 인간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길, 또 소크라테스 독배를 마시고 공자, 응? 아들도 일찍 죽고, 응? 이혼하고 마누한테 버림받고 부모도 일찍 죽어서 고하고,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인류의 깊은 생로병사, 삶의 이치를 깨닫기 위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입니까?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열어젖히려고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하고 수레를 끄는 이제 머리가 허간, 수염이 허연 늙은 할아버지하고 함께 30년이든 40년이든 20년이든 동고동락을 했는데 어떤 길이 좋았냐? 오르막길이 좋았냐? 내리막길이 좋았냐? 서문답을 했을 때 평평한 길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살았던, 친구하고 살았던 그런 격식 있는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뭐 술만 퍼먹고 뭐 띵까라 띵까하고 삼류 코미디언처럼 무협지처럼 항상 쾌락에 절어 살다가 자기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삶이 어떤 모양인지, 항상 집에서 살면서 집의 생김도 모르고 죽고, 항상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이 어디서 어떻게 성장해서 오는지, 누구의 손에 거쳐서 오는지도 모르고, 응? 그렇게 맛있게 먹는 과일이 어떻게 내 입으로 들어오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그런 100년의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래서 나는 오늘 당나귀와, 응? 늙은 당나귀와 짐수레 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참 우리 아버지 묘소에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은 생각할 줄, 그러니까 5살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정지된 사람들, 감각에만 갇힌 사람들, 경랑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하다 결국 어찌 벼랑에 떨어져 죽죠.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기가 힘들면 벼랑에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부자도 영원한 권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선비는 어째요? 평평한 길, 남에게 돋보이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그런다 해서 남을 헛소리로 웃기고 재담이나 하는, 그래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긁어가는 그런 삼류 정치 잣배들이 그런 것도 싫잖아요. 뭐 국민을 위한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 한다고 말은 하나 막상 칼을 쥐어주니까 칼은 녹슨 칼로 선반에 올려놓고 똑같이 함께 놀고 권력이나 누리고 있는 인간들 다 사기꾼들 아니에요. 항상 말이 많아집니다. 장편 소설을 썼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튼 네 햇빛 맑은 날 여기 앉아서 나귀와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짐수레 끈 이야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깊은 편안함과 희락이 느껴옵니다. 쾌락적인 소리 들었으면 감각만 물결치다가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아주 허망할 텐데, 사람은 항상 사색하는 동물,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이 생각하고 사색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암기하고 경쟁하고 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미친 세상이 됐어. 누가 정말 나귀의 지혜,
지혜로운 화평한 세상을 열어 제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들 되세요. 2월 이제 내일이 입춘입니다. 입춘 대결. 봄을 맞아서 크게 일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 해서 돈 많이 벌어라, 뭐 대박 나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항상 화평하고 마음이 평안한 세상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였습니다.